창업비 한 2-3천만 원 가지고 작은 사무실로 제가 첫 창업을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직영은 5개고 가맹 2개가 있습니다. 오늘은 20대부터 F&B 사업을 시작해 현재 여러 직영점을 운영 중인 사모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영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실제 매장을 운영하며 겪은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대 입구랑 연남동에서 지금 F&B 이제 요식업 사업하고 있는 이세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기 제가 홍대 이쪽 상권을 잘 모르는데 여기 상권 한번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막 옛날에 전성기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서울 주요 상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요 타겟이 거의 20-30대가 많으니까 그런 20-30대 타겟으로 된 좀 그런 가게들이 잘 되는 가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디저트나 카페, 그리고 뭐 음식들도 약간은 양식이나 뭐 피자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좀 유명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주말에는 어떤 타겟층들이 오나요? 고객들이 오나요? 평일 주말 다 사람이 많긴 한데 네네. 평일은 한국인들은 저녁에 많고 네. 여기가 거의 평일 점심에는 요즘에 외국인들이 거의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은 뭐 워낙 그냥 사람이 많고. 네. 여기가 외국인 수요가 엄청나군요. 네. 그래서 보통 지금 외국인들이 많은 상권이 홍대랑 원래 성수, 강남, 뭐 압구정 이쪽이었는데 요즘엔 용산도 좀 많아지고 주요지가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K-팝이나 막 그런 한국 브랜드 때문에 외국인들 여행이 많이 오면서 이제 외국인들도 찾아서 되게 많이 와요, SNS를. 네. 근데 이제 여기가 좋은 점은 그 공항철도 가깝고 여기 게스트하우스가 많아서 그런지 홍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홍대 자체가 원래부터 옛날에 외국인들이 많이 왔으니까 주요 이제 관광지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외국인들 대상으로 좀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가 좀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좋긴 한데 그게 어려우니까. 근데 아마 연남동에서는 앞으로 살아남으려면은 외국인 마케팅은 필수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긴 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평일 잡기가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어서. 야, 여기 골목 상권 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보통 지나오다 보면 여기 홍대는 골목 중간중간에 상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미로끼리 가게가 많고, 그러니까 여기는 골목골목 워낙 가게가 엄청 많아요. 연남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보면은 막 벌써 엄청 많잖아요. 제가 여기를 택한 이유는 이제 대로변은 월세가 너무 비싸니까 좀 대로변에서 가장 가까운 골목을 원했거든요. 여기가 그래도 아까 그 말씀드린 사거리에서 거의 첫 번째 골목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들어올 수 있어서 이제 용이성하고, 그리고 대로변하고 여기에 비하면은 거의 월세가 거의 절반 가까이 내려가거든요. 내가 마케팅만 좀 더 하면은 좀 사람들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쪽에 처음 하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 골목이라도 워킹 손님 그 유동 인구도 그래도 좀 있는 편인가요? 왜냐면은 이쪽으로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쭉 이제 미로길이 안에 막 많거든요. 안에 가면은 가게가 이제 미로길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쪽도 워낙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지금 평일 지금 2시잖아요. 네네. 지금 보면은 근데 사람이 진짜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평일에 좀 장사해서 잡으려면은 외국인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 지나가는 분들도 외국인. 보통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처음 도전할 때는 굉장히 두려움이 클 것 같거든요. 그쵸. 대표님 어떠셨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처음 그때 F&B 이런 이제 요식업은 사실 창업 자금이 좀 많이 필요한 편인데, 다른 뭐 이런 기물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뭐 온라인 쇼핑몰 사업이나 작은 오프라인 사업들은 돈이 크게 많이 안 들어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나이가 어리니까 저의 첫 창업도 요식업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창업비가 그리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요 정도는 날려도 내가 한 1년 정도 다시 일하면은 다시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 창업비 한 2-3천만 원 가지고 그냥 작은 사무실로 제가 첫 창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내가 어리니까 만약에 여기서 뭐 날리면은 그냥 뭐 내년 1년 정도 다시 바짝 일해서 다시 벌자라는 생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요식업 일하는 친구들은 요식업 창업이 대부분 꿈이긴 하거든요. 근데
뭐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한 뭐 자기가 몇 천만 원 모으고 뭐 대출 받아서 가게 요즘엔 아무리 작은 거 차리려고 해도 보증금 막 인테리어 하면 1억 이상은 들어요. 최소 막 1억 정도는 들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한 2, 3년 만에 다 날리면은 한 시간도 한 2, 3년 버리고 그리고 다시 1억을 벌려면은 사실 이제 요식업 뭐 아니면 보통 직장 다니면은 뭐 최소 3, 4년, 5년은 걸리잖아요. 그럼 그 날린 창업 기간까지 날리는 기간이 하면 거의 막 6, 7년이라는 시간이 다시 리셋이 되는 건데 내가 많이 준비를 하고 창업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저도 그랬고 사실 20대 초반에는 빨리 벌어서 빨리 창업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조금 마음 추스리는 게 일단 급하게 하지 말고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말라. 그리고 앞으로 그냥 이 F&B 요식업 시장은 개인이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닐 거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대기업에서도 많이 하고 그런 대기업에서도 아예 마케팅팀, 뭐 기획팀 다 붙어서 브랜드를 만들어 버리니까 그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정말 쉽지 않고 지금 사회초년생 그리고 처음 요식업을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충분히 좀 메시지를 주신 것 같은데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내가 이제 추가로 요식업을 오픈한다면 꼭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 뭐 한두 가지 정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저는 사실 좋은 자리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자리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러면 그만큼 리스크가 크니까 뭐 자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뭐 기획이랑 마케팅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왜냐면 뭐 예전에는 맛 이런 걸 얘기했지만 요즘 제가 느끼는 거는 맛은 다 이제는 너무 다 잘해요. 그리고 뭐 유튜브 이런 데만 봐도 레시피도 엄청 많이 공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맛은 어느 정도 많이 상향평준화가 돼서 엄청 맛있지 않아도 그냥 적당한 맛과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이런 공간의 기획과 그리고 마케팅이 사실 제일 꽂히지 않을까. 이것도 대표님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님 운영하시는 직영 매장이 총 몇 개시죠? 지금은 이제 직영은 5개고 가맹 2개가 있습니다. 와,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어쨌든 직영도 5개나 되시는데 이거 어떻게 직접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어떤 식으로 또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조금 이렇게 점장 친구가 있고 지분 시스템으로 좀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분도 아무나 껴주진 않고 이제 저희랑 1년 뭐 이상 일한 친구들과 같이 해서 이 친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제 창업에 대한 욕심이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돈이 좀 많이 못 모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좀 무서워한 친구도 있으니까 저희가 같이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거나 확장을 할 때 같이 데려가서 거기에 점장을 하고 거기에 지분을 주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면은 뭐 장단점이 있죠. 제가 지분이 좀 적어져서 장사가 잘 되면 수익률이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관리 위임이 많이 되니까 저도 다른 거를 집중할 수 있고 뭐 가게 내부에 없어도 외부 업무를 보면서 뭐 마케팅 이런 걸 좀 더 신경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좀 더 가게가 더 잘 되더라고요. 실례지만 혹시 여기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여기가 저희가 매출 작진 않은데 가게가 한 15평 정도 되거든요. 15평인데 뭐 매출이 한 여기 6, 7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와. 꿀창인데. 그럼 여기는 매출이 6, 7천 정도라고 하셨는데 마진율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마진율이 뭐 한 20%에서 30%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1,000만 원 이상은 남는다. 그 정도는 와. 근데 이제 또 제가 가게 없으니까 저희는 프로토 기준이니까 그럼 프로토가 아니라면 직영을 한다면 마진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시면은 사실 훨씬 높죠. 여기는 거의 창업비가 보증금이랑 인테리어랑 권리금 다 포함해서 한 1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지고 저희가 원금 회수를 거의 한 7, 8개월 만에 끝냈거든요. 1년 안 돼서 원금 회수도 했었고 대박. 저희 여기 인테리어가 2천만 원도 안 들었어요. 너무 깔끔한데? 우와. 좀 인테리어를 싸게 해서 장점이 그래서 요 브랜드가 좀 그래도 많이 좋아하시고 이제 가맹 좀 문의도 들어오고 그런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가맹 사업으로 이제 확장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사실 이 브랜드는 가맹 사업이 없었는데 이제 주변에서 찾아와가지고 한 분씩 와서 이제 가맹을 내준 케이스인데 아직 이거를 해야 될지 안 할지 좀 고민은 있습니다. 지금 아직 준비가 아직도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대표님 혹시
여기는 최근에 오픈했다고 들었는데 여기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여기는 저희가 지금 오픈한 지 2달 된 브랜드고, 네. 제가 항상 이런 요식업을 하면서 언젠가 고깃집을 꼭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깃집 만든 브랜드고, 근데 고깃집이 제일 힘든 게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욕심이긴 한데 편하게 하고 싶은 고깃집을 하고 싶었거든요.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술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거를 조금 더 편하게 해야 되는지 많이 느끼면서 만든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고깃집들보다 훨씬 시스템화가 잘 돼 있어서 엄청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의 라면만 끓이면은 아무나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 대표님 그러면 라면만 끓일 수 있으면 네. 여기 오픈할 수 있습니까? 네, 그쵸. 약간의 교육만 하면은 저희가 왜냐면 거의 다 시스템이 돼 있어서 고기 같은 것도 거의 다 아예 업체에서 썰어서 오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손질 작업이 많이 없어서 네, 아주 편하게 좀 할 수 있는 브랜드. 그러면 여기서 가장 그 시그니처 메뉴는 혹시? 저희 이제 시그니처가 이제 뭐 한판 세트라고 해서 네. 우삼겹이랑 돼지고기가 나오는데 네. 아무래도 제일 시그니처는 이 우삼겹이죠. 네. 와. 약간 양념 우삼겹과 네. 와,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 네. 저희도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마케팅을 했는데 여기는 일본 분들이 좀 많이 오세요. 네. 대표님 여기 그러면 오픈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여기는 지금 2달 차입니다. 네. 여기는 혹시 지금 매출이 지금 어느 정도? 여기는 뭐 2달 차라 아직 뭐 그게 한 달밖에 어떻게 보면 안 됐는데 어떻게 보면 첫 달이죠. 지금 이제 2달이 안 됐는데 첫 달에 그래도 뭐 만족스럽진 않지만 뭐 5천만 원 이상은 팔긴 해서 네. 첫 달에도 그래도 꽤 많은 와. 첫 달에 수익이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여기도 저희가 1, 2층인데 월세가 좀 저렴하거든요. 네. 그래서 1, 2층 치고 월세가 좀 저렴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5천만 원 팔아도 나쁘지 않은 매장이거든요. 와, 근데 진짜 외관이 너무 예쁘네요. 네. 여기도 저희가 인테리어를 최대한 싸게 해가지고 이런 걸로도 사실 보면 이게 다 페인트질만 한 거예요, 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인테리어를 많이 아껴가지고 제일 비싼 건 저희 이게 포인트를 주고 고급화 나름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게 돌이 아니라 벽화예요, 벽화. 돌처럼 생긴. 벽화요? 네. 그래서 이게 페인트 같은 걸로 이제 굳혀서 만드는 건데. 우와. 네. 야, 요거는 그러면 원래 이게 없었는데 새로 이렇게 세운 거예요?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철판 보이시죠? 철판을 댄 다음에 그 앞에다가 돌처럼 만든 거거든요. 야, 이제, 느낌 있다. 네. 뭔가 임팩트를 확 주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저 위에까지 아예 주문 제작해서 쫙 올려가지고 만든 거예요. 네. 원래는 아예 없었거든요. 네. 우와. 원래는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 그럼 여기서 걸어오면서 네. 바로 이렇게 딱 시각적으로 볼 네. 수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요 입간판하고 쫙 해서 이제 뭔가 시선을 주고 싶어서 항상 좀 시선 사람들이 뭔가 눈길을 한 번에 팍 줄 수 있는 퍼포먼스가 가게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 이쪽에 좀 힘을 많이 줬습니다. 저거는 혹시 그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저게 저희가 싸게 한다고 했는데 조금 저것만 한 400, 500 정도 쓴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다른 데는 다 안 썼는데 저기에만 유일하게 좀 힘을 돈을 좀 썼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주점도 오픈을 지금 직영하고 계시고 네. 이제 고깃집도 하고 계신 네.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초기 창업 비용은 각각 어느 정도 있으면 할 수가 있나요? 술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태까지는 거의 다 웬만하면은 창업 비용을 1억이나 1억 미만으로 창업을 했는데 고깃집 같은 경우에는 시설 비용도 많이 들고 저희 같은 경우는 또 1, 2층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든 케이스긴 한데 여기는 한 2, 3억 정도 든 것 같아요. 확실히 고깃집이 많이 드는 편이네요. 네, 그리고 여기가 저희가 했던 매장 중에 가장 또 커가지고 보통은 거의 여기 절반밖에 안 돼서 좀 싸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왜냐면 보증금도 그만큼 거의 절반일 거고 인테리어도 많이 적게 들고 하다 보니까 고깃집이라서 좀 면적이 넓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또? 네. 고깃집은 고깃집은 테이블도 커야 되니까 여기가 지금 저희가 테이블이 총 11개인데 술집이었으면 아마 한 16개, 막 17개는 들어갔을 거예요. 대표님 그럼 매일 이렇게 출근하시면 보통 뭐 하시나요? 매일 나오진 않고 보통 매장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에 한 번, 2번 정도 나오는데 보통 오면은 뭐 일 도와주러 오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아니면 좀 더 매장 체크
직원들이 관리 많이 해주지만 또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그럼- 것들 보고 고객들 좀 반응도 좀 보고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제가 출근하는 것보다 제 브랜드를 또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하는 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객으로 가는 경우가 좀 많아요, 오히려. 네. 그래서 저희 브랜드들 뭐 여기 오면 여기서 고기 먹고 저기서 술 먹고 막 이런 것도 하고. 네. 근데 고객으로 방문했을 때가 제일 많이 좀 제가 제 자신한테 피드백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내가 직접 고객으로 가서 앉아서 뭐 음식을 먹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그러니까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른 지점에 직접 고객으로 가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운영 중인 네, 곳. 그렇죠. 운영 중인 제 매장에 제가 제일 많이 가요. 제가 거의 VIP일 겁니다. 그럼 결제를 직접 하시나요? 네, 결제도 직접 합니다. 네. 야, 그러면 평소에 일가가 이렇게 이제 출근하셔서 이렇게 막 하시는 경우보다는 네, 보통 외부 업무가 좀 많죠. 왜냐면 어. 마케팅이나 아니면 뭐 이제 업장을 하다 보면은 이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계속 밖에서 뭐 인테리어 업체들이랑 미팅도 하고 막 가게 수리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세무, 뭐 노무 막 이런 이슈들이 많으니까 가게는 출근하진 않아도 보통 뭐 집 근처나 뭐 집 근처 사무실이나 가서 거기서 이제 업무를 좀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장들이 직영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매장별을 사실 관제센터죠. 관제센터처럼 거기서 뭐 리뷰 체크도 다 하고 고객들 반응 살피고 막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잘 살피는 업무를 보통 많이 하죠. 고시원은 마케팅의 난이도가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네. 요식업은 엄청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혹시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건가요? 마케팅을 할 때? 요즘에 느끼는 거는 사실 무엇을 파냐의 차이지 마케팅 방법은 다 똑같은 것 같거든요. 내가 뭐 저는 요식업을 하니까 음식을 파는 거고 모텔 같은 경우에는 뭐 공간을 파는 거잖아요. 결국에 이거를 고객들이 어떻게 그 가격에 대한 만족을 느끼고 네, 그 다음에 돈을 쓰게 하는지 그 다음에 후킹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네. 네. 그래서 고객이 만족감을 느끼고 그 가격에 대한 만족감과 요즘에는 싸다고 저는 엄청 좋다고는 안 느끼거든요. 소비자들도 엄청 똑똑하고 오히려 더 만족감을 느끼면 더 돈을 내서라도 소비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신에 이제 어려운 거는 그거죠. 그 고객들이 또 찾아와야 되잖아요. 상품을 또 봐야 되고 그러려면 결국 후킹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눈에 들어오고 어떤 게 만족스러워야 네, 음식점은 찾아오고 상품은 클릭을 일단 해서 내 상품을 봐야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네, 1차로 후킹을 하고 2차로는 만족감 이게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을 찍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세민 님이 20대부터 여러 번 사업 실패와 투자 실패를 겪었음에도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 도전하며 지금의 사업을 성장시켜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넘어질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넘어진 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세민 님은 정말 배울 점이 많은 분이었고 저 역시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도전하는 과정에서 넘어질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기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젠가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 근데 제가 좀 힘든 걸 빨리 잊어가지고 힘든 건 아무래도 좀 안 될 때죠. 사업이 제일 안 될 때.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랑 안 될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시작할 때는 불안감과 그리고 사업이 안 될 때는 내가 틀렸나? 약간 이런 생각? 네. 처음 시작할 때랑 좀 잘 되다가 좀 매출이 꺾이거나 이럴 때가 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네. 고민도 많아지고. 저는 좀 부딪히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틀렸구나라는 거를 빨리 인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럼 이거를 다시 바꿀 수 있을까? 네, 그런 거를 생각을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틀렸다는 걸 빨리 인지하고 내가 지금 시장을 못 읽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빠르게 내 실패를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그럼 이걸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